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미적분학 우리 2020년도 2학기 마지막 수업이고요. 자, 오늘 문제풀이 하고 이번 주 이제 2시간 수업은 없고 이제 1시간만 오늘 수업하는 거예요. 수업하고 문제풀이 해서 2시간은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시험 보는 시간으로 간주한다고 공지했었죠. 그리고 다음 주 14일부터 16일까지 기말고사로 정했고요. 14일 날 아침 10시에 제가 문제를 오픈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6일 밤 11시 59분까지 제출하시면 되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서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접속자가 몰리면 또 업로드가 느려질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긴박하게, 그러니까 11시 59분에 올린다거나 이렇게 너무 그 시간에 맞춰서 하게 되면 업로드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과제가. 그래서 그거는 저도 책임져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시간 여유를 두고 과제를 제출하도록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 외에 제출, 그리고 그 과제란 외에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12.1절, 2절 시험 범위 얘기해보면 12.1절, 2절 들어가고 13.1에서 6절까지 해서 총 8개의 섹션이에요.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진도상 부담 없는 범위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우리 학교 이 과목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전공 기초 내지는 교양 필수 정도에 해당되는 수업인데, 그러니까 좀 중요하다는 소리겠죠.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 한데, 우리 학교에서 이제 얼마 전에 교양 선택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교양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앞으로 전공해서 그리고 언젠간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1번 우리 과제 한번 볼까요? 2차 과제 냈던 거. 제가 요 솔루션도 올려줄 거고 채점도 이번 주에 해서 올릴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험 끝나면 그 시험지 확인 기간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지 확인, 본인 거 확인하시고 이상 있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총 점수, 과제, 지금까지 냈던 과제 2번,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출석, 그리고 시험 성적, 이렇게 다 해서 총합한 성적도 올릴 거니까 확인해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과제 한번 봅시다. 1번을 보면 벡터 방정식이 나타내는 곡선을 그려라 라고 했는데요. 자, 벡터 방정식이라고도 하고 벡터 함수라고도 하죠. 지금 아래에 있는 식을 보시면 RT는 1, 코사인 t, 2사인 t니까 3차원 공간에 그려지는 어떤 곡선을 지금 벡터화해서 표현한 거고, 그 매개 변수가 t다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t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의 범위를 지금 삼각함수가 y와 g 좌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t의 범위를 뭐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삼각함수 주기로 해서 그려봤었죠. 하나씩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에 대해서 넣어서 대략의 그 개형을 생각해봤는데, 자, 어떻게 하면 또 곡선을 더 쉽게 알 수 있느냐. 지금 y좌표하고 g좌표를 보시면 코사인과 2사인 t의 조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x좌표는 1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y와 g가 어떤 값이든 x는 그냥 1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x는 뭐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는 소리고, y하고 gy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자, 여기 식에 보시면 y제곱, y를 지금 코사인 t라고 보면 되고 g를 2사인 t라고 생각하면 되죠. 좌표로 봤을 때. 그래서 y를 제곱하고 g에서 보면 앞에 2가 사인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g를 2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g는 사인 t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g를 제곱을 해보자. 그러면 자, y제곱은 코사인 제곱이 되고
2분의 g의 제곱은 그쵸? 사인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삼각함수 성질에서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 될 거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요 식만 이제 보시면 y제곱 플러스 4분의 g의 제곱이 1이다 라고 하는 식을 만족한다는 소리겠죠. 자, 이거는 우리 어떤 도형의 그래프였나요? 이것은 그쵸, 지금 좌표를 봤을 때 y하고 g가 있으니까 y랑 g라고 하는 좌표만 생각했을 때 타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우변을 1로 맞춰줬을 때 y제곱 아래 1의 제곱이고 g제곱 아래는 2의 제곱이니까 y로는 양쪽이 1, g로는 양쪽이 2랑 마이너스 2인 이런 타원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x좌표가 1이기 때문에 x는 1로 고정을 하고, 그죠? 여기 지금 x좌표 보이시죠? x쪽으로는 1로 고정을 하고 y와 g 평면에서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좌표축을 x, y, g라고 놓았을 때 그쵸. 이 측면에서 봤을 때죠. 우리가 여기에 서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면 YG 평면이 눈에 보이죠. 이렇게. 요 평면상에 지금 그린 이 타원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는 1하고 요 타원을 교집합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공간상에 지금 이 화면처럼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겠죠? 자, 다들 잘 그렸고 그 다음에 다음 극한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가 있네요. 자, 일단은 지금 극한 옆에 있는 식들을 보면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 ijk가 숨어 있어요. ijk는 벡터죠. 그래서 3차원 벡터에서 i는 1, 0,0이었고 j는 0,1,0, k는 0,0,1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지금 아래 2번 문제처럼 이렇게 큰 괄호, 꺾인 괄호를 써서 자, 이게 첫 번째 좌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벡터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였죠. 즉 그러니까 벡터들로 구성된 것의 극한값을 찾는 문제예요. 자, 여기서는 자, 우리 1번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1번 한번 같이 풀어보면 자, 극한 찾는 문제 우리 2절에서 했었나요? 12.2절. 자, 여기서 이렇게 t가 0으로 다가갈 때 극한. 극한이라는 것은 가까워짐의 정도였죠. 얼마나 가까워지는가. t가 0으로 다가갈 때 그러면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취해줄 수 있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뭘 볼 거냐면 t가 0으로 갈 때 2의 마이너스 3t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컴포넌트. 자, 그러면 t가 0으로 다가간다. 자, 지수 함수기 때문에 연속 함수죠. 연속 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t가 0으로 다가갈 때나 t가 0일 때의 함수값이나 같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의 0제곱이 되면서 1이 된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극한값 사인 제곱 t분의 t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우리 그 삼각함수 복습하면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t분의 sin t에 t가 0으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 얼마다? 1이다 라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럼 그 성질을 이용해서 자,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제일 중요했던 성질 중에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sin t의 극한값은 1이다 라고 하는 거 복습했었고요. 이 성질 이용해서 극한값을 찾아보면 자, 지금 이 극한식 옆에 있는 식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t 제곱분의 sin 제곱 t 분의 1로 생각할 수 있죠. 역수 취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여기 즉 분모 분자로 생각하고 어쨌든 1이라고 하는 이 상수에 대한 극한값은 존재하기 때문에 자, 1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식에 대해서도 한번 극한을 취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t분의 sin t의 지금 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t분의 sin t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t분의 sin t에 대한 극한이 1이다, 1둬서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 곱셈에 대해서도 극한을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의 제곱이 되네요. 그러면 이 전체 값 t분의 sin t의 극한은 1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1의 제곱이 돼서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도 1이니까 전체 극한 값이 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극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나눗셈으로 표현된 경우에도 극한을 이렇게 극한이란 요 지금 기호 있죠. 이 지금 오퍼레이터를 나눠서 쓰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걸 아무 때나 적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가정은 뭐였나요? 우리 극한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으려면, 또 곱셈에 대해서도 나눠서 쓸 수 있으려면, 그쵸, 각각의 극한이 존재할 때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1이라고 하는 것의 극한값도 존재하고 이것의 극한값도 지금 계산해 보니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눠서 지금 계산을 한 거고, 자, 이 경우에도 지금 제곱이니까 곱셈으로 각각의 극한으로 분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하나씩 분리해서 곱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극한값도 1이라는 걸 찾았고, 그 다음에 자, 코사인 2t에 대한 t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은 얼마일까요? 3번. 자, 코사인 2t, 코사인 함수도 연속 함수니까 t가 0으로 갈 때 극한값과 코사인 2 곱하기 0은 같겠죠. 즉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사인 0이다. 그러면 1이죠. 자, 그래서 지금 극한값 각각 취했을 때 111이 나왔으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계산 결과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1,1,1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각각 지금 컴포넌트 계산한 거니까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뭐 이런 기호를 쓴다거나 하면 좀 애매해지겠죠. 좌표가 아니라 극한의 지금 벡터의 극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벡터임을 명확하게 써주셔야 해요. 또는 어떻게 쓰면 되죠?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의 1차 결합 형태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죠? 자, 2번도 여러분들이 잘 풀었으니까 혹시 뭐 틀린 학생들은 솔루션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벡터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얘기들을 했었나요? 미분도 할 수 있고 적분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2절에서 했었죠. 자, 도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도함수에 대한 정의도 제가 1변수에 대해서 먼저 언급했었고 그 다음에 2변수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 도함수 정의했었죠. 자, 벡터 함수는 어떻게 하면 된다? 도함수를 그쵸, 각각의 성분마다 미분해주면 돼요. 그래서 R'T라고 썼는데 이 기호로 우리는 사실 dr over dt라고 써도 괜찮죠. 똑같은 기호인 거고요. 자, 처음에 첫 번째 컴포넌트를 미분하고 두 번째 컴포넌트도 미분하고 세 번째도 미분하자라는 거네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미분만 잘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컴포넌트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지금 t하고 sin t라고 하는 t에 대한 함수가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도함수는 곱에 대한 미분 공식을 쓴다. 그래서 앞에 함수 미분, 뒤에 함수 곱하고 더하기, 앞에 함수 곱하기, 뒤에 함수 미분. 그러면 t에 대한 미분이라서 t가 변수기 때문에 t'은 1이 되고 sin t 곱하고
그다음에 t 곱하기 sin t 미분은 코사인 t가 되네요. 그래서 sin t 플러스 t 코사인 t.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컴포넌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t제곱에 대한 도함수는 2t 바로 나오죠? 이렇게 두 번째 컴포넌트. 그 다음에 세 번째 컴포넌트 마찬가지.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t 코사인 2t에 대한 도함수니까 앞에 함수 미분 곱하기 코사인 2t 더하기 t 곱하기 뒤에 있는 함수의 도함수. 그래서 t 프라임은 1일 것이고. 맞나요? 그 다음에 코사인 2t의 미분이니까 우리 코사인에 대한 미분은 뭐죠? 사인이죠. 즉 코사인의 변화율이 사인이니까 사인 2t라고 똑같이 써주고 끝내지 말고 여기서도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그냥 미분하면 코사인 2 사인이 돼 해서 이렇게 그냥 바로 쓰는 경우 있는데 자 여기가 t가 아니라 2t이기 때문에 2t를 다시 미분해요. 그럼 2가 되죠. 그거를 다시 곱해야 돼요. 이게 뭐였어요? 연쇄 법칙, 체인룰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값이 마지막 컴포넌트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자, 여기 마지막 컴포넌트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벡터 형태로 꼭 표현해주면 돼요. 왜냐? 벡터 함수의 도함수도 벡터 함수고요. 벡터 함수의 적분도 벡터 함수고 벡터 함수의 극한을 취해도 벡터 함수니까요. 그래서 형태는 벡터로 쓴다. 자, 4번 문제는 적분 문제였고 우리 1번, 2번 차이를 보면 1번은 정적분의 형태죠. 0부터 2까지 범위가 주어져 있는 형태. 2번은 범위가 없는 부정적분이에요. 그러면 1번 정적분은 값이 나오는 거고 2번은 함수로 나오는 거죠. 우리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예요. 그래서 정적분은 value고 부정적분은 function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뭐 구하는 방법은 유사하니까 우리 1번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1번은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정적분이니까 한번 봅시다. 자, 지금 t, 마이너스 t 세제곱 3t 5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 벡터 함수를 적분하래요. 그러면 지금 풀이에 보시면 i, j, k라고 하는 요 표준 기저 벡터 이용해서 지금 식을 변형을 했어요. 하지만 같은 식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알 거고 자 그렇다면 적분도 마찬가지다. 각각의 컴포넌트끼리 각각의 컴포넌트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적분을 각각 취해주면 돼요. 그 대신에 기억해야 될 것은 역시 결과는 뭐다? 벡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범위는 0부터 2까지 다 동일하고 첫 번째는 t였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t 세제곱 세 번째는 3t 5제곱 요거 적분하라는 뜻이네요. 그리고 순서대로 컴포넌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컴포넌트로 취하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자 여기 첫 번째 먼저 보실게요. 이걸 보면 t의 적분이네요. 그럼 거꾸로 우리 생각하죠. 무엇을 미분하면 이 피적분 함수 t가 될 것인가? 뭐예요? t가 되려면 2분의 t의 제곱이겠죠. 그죠? 이거 적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0부터 2까지. 그리고 두 번째 컴포넌트 보면 t의 세제곱. 무엇을 미분하면 t의 세제곱이 될 것인가? 자, 그러면 4분의 t의 4제곱. 그래서 0부터 2까지 넣어주고 그 다음에 3t 5의 제곱 3t의 5제곱 자 이것은 무엇을 미분해야 이 값이 될 것인가 거꾸로 생각하면 3 곱하기 6분의 t의 6제곱 해서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윗끝을 넣어서 아래끝 넣은 걸 빼면 된다. 그래서 2분의 4에서 0을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2를 넣어주면 4분의 16에서 0을 뺀다.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 3 곱하기 6분의 2의 6제곱 빼기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자 여기 첫 번째는 2, 두 번째는 마이너스 4, 세 번째는 약분해서 2의 5제곱 32가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적분할 때 벡터 함수를 적분했기 때문에 여기에 i가 붙고 j가 붙고 k가 붙는다. 즉 컴포넌트 순서대로 생각하자는 거였죠. 그래서 i, j, k. 그러면 여기도 i, j, k. 자, 그 얘기는 이걸 어떻게 써도 될까요? 2, 마이너스 4, 32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 자, 그리고 2번 문제는 부정적분이라서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분 계산하면 되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부정적분. 자, 뭐가 붙으면 될까요? 적분상수 C가 반드시 붙어서 일반어해서 표현해야 한다. 물론 C 없어서 C가 0인 경우만 생각하면 이렇게 써도 사실은 뭐 문제될 것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일반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C라고 하는 적분 상수까지 붙여서 표현하면 된다. 자, 이게 주의해야 할 점이고, 자, 5번 한번 볼까요?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3차원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3차원 공간에서는 이변수 함수로서, 즉 변수가 이와 같이 두 개, x뿐만 아니라 xy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가 들어간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극한을 생각할 수 있고 미분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진행을 해왔죠. 자, 그러면 5번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자, 우리가 어쨌든 3차원 공간에서 그림을 그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가 0이라고 생각하고 y와 g의 관계만을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면 yg 평면이 딱 보이죠. 그러니까 x는 0으로 가정을 하고 x가 0일 때는 여기에 뭐가 그려질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x가 0일 때 뭐가 되죠? 3-4y가 된다. 그죠? 그러면 지금 yG축에서 yG축이 보이는 곳에다가 3-4y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g가 되겠죠. 왜냐? fx, y가 g니까. g 이꼴 3-4y 그러면 y하고 gy의 관계가 어떤 형태일까요? 1차 함수죠. y의 지금 차수가 1차니까. 우리 보통 1차 1변수 함수에서도 이렇게 쓰면 이거는 x, y 관계에서 1차 함수잖아요. 직선이잖아요. 마찬가지죠. g하고 y와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y는 뭐가 들어가야 하죠? y에는 3 지금 이게 0이 되는 값을 먼저 찾으면 y가 4분의 3이 되나요? 그래서 여기에 4분의 3이 찍히고 그 다음에 y가 0이 되면 g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을 볼 수가 있네요. 지금 솔루션이 잘못돼 있어요. 제가 이건 수정해서 다시 올려줄 테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지금 제가 문제를 잘못 냈던 건지 여기 3이 아니라 12라고 생각하고 솔루션이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이 문제로 풀었으니까 이대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지금 g가 3, 그 다음에 y는 4분의 3을 찍히게 되고 그리고 이번엔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y가 아예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관계가 된다? x하고 gy의 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g 평면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떤 형태가 된다? g는 3-6x. 자, 그래서 g가 0이 되는 x값을 한번 찾아보면 x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x의 2분의 1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x에 이제 0을 넣어보면 g는 3이 될 테니까 이 점을 지나네요. 이렇게 요런 직선이 된다. 그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자, g는 지금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g는 한번 써보면 3-6x-4y인데 우리 지금 변수를 x가 없다고 생각하고 y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두 직선 그린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g가 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3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가 0이니까 6x 플러스 4y는 3이라고 하는 식을 만족하게 되겠죠. 이게 결국 x랑 y 평면에서 그려지는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맞나요? 그래서 x, y는 우리가 어디서 쳐다보면 된다? x랑 y가 있는 이 평면에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가. 그게 결국 이 식이 나타내는 값이다. 그래서 y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4y는 3-6x니까 y는 4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y가 0이 되고, 그죠? 그리고 y가 0이 되는 순간은 지금 찾았죠? x가 2분의 1이다. 그다음에 x에다 0을 넣어버리면 y가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걸 연결해주면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걸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삼각형 모양의 평면. 물론 이 삼각형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지면상에다가 이것의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삼각형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큰 평면인데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눈에는 이렇게만 보이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등위곡선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보이는데, 등위곡선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냐면 레벨 커브라고 알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등산할 때 산 정상을 그 위치를 대략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의 그 초입 부분, 그 입구에서 여러분들이 뭐 표지판 같은 거 보시면 등고선 쉽게 볼 수 있죠. 그 등고선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제가 설명한 적 있어요. 자, 등위곡선 어떻게 구했었나요? 자, fxy가 g니까 x 곱하기 y고 이거를 상수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그 상수는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x 곱하기 y는 c라고 놨을 때 y는 뭐죠? x분의 c가 되면서 요 c를 뭐 1로 고정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그래프가 돼요? y는 x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 보시면 c가 1일 때는 이와 같이 x분의 1 x분의 1 그러면 우리 1, 4분면하고 3, 4분면에 이런 쌍곡선으로 그림 그려지죠? x분의 1 그리면 자,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고 이제 c가 2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냥 정수라고 생각하면 c가 물론 상수기 때문에 1.5가 돼도 되고 2.5가 돼도 되고 다 상관은 없지만 자, 우리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2라고 한번 넣어보자. 그럼 x분의 2가 되면서 이 그래프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곱하기 2가 됐기 때문에 함수값이 같은 x에 대해서도 y값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c가 2일 때도 그려보면 대략 이렇게 원래 그래프 그린 것보다는 클 거예요. 그리고 더 작을 거고. 이렇게 C가 2일 때, 이게 이제 C가 2일 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지금 솔루션에는 C가 4일 때 그려져 있는데 그 얘기는 Y는 X분의 4일 때를 그림으로 그린 거겠죠. 그래서 좀 더 높아지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C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음수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X, 뭐 C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X분의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번엔 2, 4분면하고 4, 4분면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부호를 떠나서 숫자가 커지면 절대값으로 커지면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커브를 그린 다음에 이것이 C가 언제일 때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이걸 우리가 레벨 커브 등위 곡선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중요한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8번도 굉장히 중요하죠. 7번, 8번 한번 볼게요. 자, 7번에서는 극한이 존재할 경우에는 구하고 존재 않음도 조사하여라.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존재한다, 얼마로서 존재한다라고 여러분이 주장하기 위해서 당연히 증명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야 하고 증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는 그 극한의 엄밀한 정의는
제가 설명을 생략했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서 스퀴즈 정리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했었고, 자, 지금 일단 솔루션 먼저 확인하면 1번은 지금 증명이 돼 있으니까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는 경우, 2번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극한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것의 극한이 존재하냐 마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존재한다고 여러분이 판단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뭐래라? 증명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그게 완료되는 거예요. 문제 풀이가 완료되는 거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마디 쓰는 게 아니라 왜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극한은 일변수의 경우에는 좌우 극한이 같을 때면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죠. 그러면 이변수에서는 x, y가 어떤 점으로 어프로치 할 때 함수가 어디로 다가가는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일직선이 아니라 평면상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평면상에서는 경로를 생각했을 때 한 점으로, 즉 a, b라는 xy 평면에서 다가가는 그 점을 다가가는 형태가 무수히 많은 거죠. 경로를 따지면.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그 중에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는 값이 있으면 이런 경우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존재하는 경우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을 해봤을 거예요. 뭐 어떤 경로든 뭐 X축을 따라서 가든 Y축을 따라서 가든 Y는 X라는 걸 따라서 가든 뭐 여러 가지 경로 한 4-5가지를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0이 나오는 걸 여러분이 확인했을 거고요. 극한값이 0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이제 증명을 시도했겠죠. 자, 증명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스퀴즈 정리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절대값을 취하면 0보다는 당연히 커질 것이고요. 이제 어퍼 바운드를 정하면 돼요. 즉 상한이 뭔지를 결정해주면 이제 0하고 이 상한에 대한 극한값을 따지고 만약에 그들이 같다면 중간에 끼어있는 내가 원하는 이 극한값도 찾을 수가 있다. 이게 스퀴즈 정리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y라고 하는 것의 절대값이 생각해보면 이 값은 뭐랑 같냐면 루트 y 제곱하고 같은 값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표현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y제곱은 어차피 양수니까 거기에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더하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더한 것을 x제곱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부등식 관계가 성립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y의 절대값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보다 작거나 같고 x의 절대값도 역시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함수의 절대값을 한번 들여다보면 y하고 이 분모의 관계가 누가 더 크다? 분모가 더 큰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분모가 더 크고 분자가 작은 경우 이 값은 당연히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죠. 분수로 생각했을 때. 뭐 4분의 1, 2분의 1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은 1보다 작으니까 나머지 x만 따지면 이 값은 x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아지겠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이 관계에 의해서 분모가 더 크니까 여기에서 y의 절대값이 남게 되겠죠. 뭐 풀이 방법은 이렇게 2가지 또는 뭐 다른 방법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양쪽에 이제 극한을 취해보자. 우리가 극한을 구하고자 하는 값은 x, y가 0, 0으로 다가가는 거니까 x도 0으로 다가가고 y도 0으로 다가갈 때 상황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x도 0으로 y도 0으로 간다면 0은 그냥 극한값이 상수니까 0일 거고요. x의 절대값 역시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0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쓰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찍찍 그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씩 쓰셔야 되겠죠. 서술할 때. x, y가 0, 0일 때 x의 절대값은 0이고 0 역시 0으로 수렴하니까 따라서 스퀴즈 정리에 의하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은 0이 된다. 더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중간에 끼어있는 함수는 절대값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y니까 이것의 극한값이 0이다예요. 결론은.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죠? 리미트 뭐 x가 0으로 갈 때 ax라고 하는 어떤 수열, 뭐 함수에 대한 절대값에 대한 극한이 0이면 그 안에 있는 절대값 안 씌운 상태에서의 극한도 0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0이고 따라서 결론은 주어진 이 극한값은 0이다. 이게 이제 순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양쪽에 있는 것의 극한값 따져서 어떤 값이다 라고 일단 보여주고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것도 그 값을 따라간다. 그리고 지금 중간에 있는 값은 절대값 씌운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결론은 뭐다? 내가 원하는 이것의 극한값도 0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되고 2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풀이 보고서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존재하지 않는지는 경로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하나라도 다르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다라고 했죠. 지금 답만 봤을 때 지금 3개의 경로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3 경로에 대해서 2개는 0으로서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개의 경로만 선택해서 2개가 같다 그래서 이거 극한 존재한다 라고 하면 이제 실수가 범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뭐 최소 3개, 4개, 5개 이렇게 여러분이 경로를 여러 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0과 4분의 1은 다른 값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유를 써주는 거죠. 자, 네, 8번 한번 볼게요. 8번은 연속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극한하고 연속을 비교하면 연속이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연속의 정의 자체가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을 때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함수는 0,0이 아닌 점과 0,0인 점에서 2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연속인지를 보여라라는 문제고 그럼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하는 그 점이 어딘가요? 0,0이라고 하는 xy 평면상에서의 원점에서 지금 분리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0,0이라는 이 점이 주의해야 할 점인 거죠. 즉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0,0이 아닌 상태에서 정의된 함수의 모양을 보면 자, 이 함수는 일단 분모를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0,0일 때만 제외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함수죠. 그렇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유리함수의 형태고요.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잘 정의된다. 그러면 0,0만 아니면 되는데 이미 함수의 정의가 0,0을 제외한 부분을 이렇게 정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거죠. 즉 0,0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는 이 함수가 연속인 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유를 쓰자면 유리함수인데 유리함수는 어디에서 연속이다? 유리함수는 그것의 정의역에서 연속이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의역이 어디예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점이 정의역이죠. 근데 0,0은 제외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정의역에서는 연속이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정의 자체가 지금 잘 되어 있는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연속인 거 알 수 있다. 그러면 0,0 제외한 곳에서는 연속인 거 알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0,0에서 연속이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0,0에서 연속인 걸 알려면 뭘 알아야 한다? 0,0 근처로 가는 극한값이 일단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0,0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0이라고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존재하는데 둘이 만약에 같다면 결론이 뭐가 돼요?
0,0에서 연속이 되는 거죠. 이 점에서 연속이 된다는 거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그러면 내가 보여야 할 것은 결국 뭐다? 아, 극한값을 조사해야 되는구나. 그쵸? 0,0으로의 극한값. 그래서 위에서 연습한 것처럼 지금 이 함수에 대해서 x, y가 0,0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2xy라고 하는 이 극한값을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만약에 이 극한값이 0이다라고 생각되면 증명을 하시면 돼요. 위에서처럼. 증명을 해서 그러면 극한이 존재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함수값도 0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가 돼요? 0,0에서 연속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은 0,0이 아닌 곳에서도 연속이고 0,0에서도 연속이니까 결국에는 전체 스페이스에서 연속인 거죠. 그러니까 R2 공간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극한이 일단 존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봤겠지만 이것은 경로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의 극한이 0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극한이 일단 존재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뭘 또 얘기할 수 없다? 연속도 얘기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극한이 아예 없으니까 뭐 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은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속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면 결론은 뭐가 돼요? 어디에서 연속이냐? 0,0을 제외한 곳에서만 연속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10번은 편도함수 구하는 문제인데 일개 편도함수라고 하는 건 자, 지금 이변수 함수기 때문에 x, y 두 컴포넌트 있잖아요. 그래서 x에 대해서만 미분, y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걸 일개 편도 함수라고 얘기하고 자, 추가적으로 이개 편도 함수라고 하는 거는 두 번을 미분할 수 있는 거예요. 변수로서. 그럼 x랑 y에 대해서 두 번이 가능하려면 x에 대해서 하고 또 x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두 번.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하고 y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y에 대해서 하고 x에 대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 y에 대해서 하고 y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총 4가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개편도 함수는 2가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이개편도 함수는 4가지가 나오겠죠. 자, 조합론적으로 생각해도.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잘했을 거고 10번에서 우리 한 문제만 같이 풀어봅시다. 10번에서 우리 몇 번 한번 해볼까요? 10번에서 2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f의 x를 먼저 찾아보자. 이 얘기는 뭐였나요? x만 변수고 y와 g는 상수처럼 생각해라. 변하지 않는 거다. 변하는 건 뭐다? x만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x만 변하는 도함수니까 편도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자, x세제곱 y제곱. 그럼 x만 변한다. x세제곱 미분하면 3x제곱. 나머진 상수니까 그냥 곱하겠네요. 그리고 sin yg. yg는 상수니까 sin 상수고 미분하면 sin 상수도 상수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끝나겠죠? 그래서 f의 xx를 한번 찾아보면 다시 한번 이거를 x로 미분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x만 변수로 생각하고 미분하면 6x가 될 거고 상수는 그냥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게 fyg죠. 그러면 뭐부터 한다? f의 y부터 구해야 돼요. y 먼저 계산하면 y만 변수니까 x 세제곱 곱하기 y제곱 미분해서 2y. 그 다음에 sin yg도 y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일단 코사인 yg라고 쓰고 이것을 뭐로 미분한다? y로 미분한다. 그래서 y 곱하기 g인데 g는 뭐예요? 상수인 거죠. 그래서 yg 미분하면 g가 앞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걸 다시 어떻게 해라? g에 대해서 미분해라. g로 미분하면 x, y는 상수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g로 미분하면 자 마이너스 g 코사인 y g의 미분이 돼서 자 g가 변수 들어간 함수가 2개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곱의 미분을 하면 된다. 그래서 g를 미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 yg 앞에 거 미분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건 곱한 거고 더하기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걸 미분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yg 마이너스 g의 코사인 yg 미분인데 g 미분인 거죠. 그래서 y는 상수기 때문에 코사인 yg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yg고 yg를 다시 한번 g로 미분하면 y가 튀어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구해봤고 나머지 f의 x, y, g는 어떻게 하면 돼요? x 먼저 미분한 거에서 다시 y로 가면 돼요. y 미분하면 3x 제곱에 2y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6x 제곱 y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g에 대한 미분. 이걸 g에 대해서 미분하면 g는 없고 상수 변수만 보이니까 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편도함수 순서대로 구하는 연습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과제 이외의 내용, 진도 상황 생각해 보면 이 다음에 이런 편도함수 정의를 가지고 뭐 접평면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연쇄법칙이라는 거 얘기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향도함수 하고 기울기 벡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다뤘었는데 사실은 대면 수업에서는 여기서 한 3절 정도 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진도를 많이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 상태를 제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느꼈을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쉬운 과목은 아니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만약에 어렵게 느껴졌다면 나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똑같이 느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나중에 언젠가 뭐 이거와 관련된 뭐 직접 관련은 아니더라도 이런 기호를 보더라도 생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연습을 하시면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수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는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학문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서 느끼고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뭐 의료산업 그런 것들 모두 생각해 보면 수학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중요성이 대두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뭐 흥미가 없더라도 그리고 그렇더라도 중요하다는 거는 여러분이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할지 저는 좀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한 학기를 또 마무리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한 학기를 잘 되돌아보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공부하면서 질문 있는 경우에는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뭐 문제 될 만한 것들은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지만 잘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에서도 오픈 채팅방 잘 활용해서 잘 운영이 된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음 학기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뭐 이번 학기 힘들었지만 잘 마무리한 것 같고 시험까지 여러분들이 화이팅해서 한 학기 의미 있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뭐 다른 강좌에서도 만날 수 있으면 또 만나서 또 좋은 얘기들 그리고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시험 그 시간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우리 꼭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이제 희망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할게요.